안녕하세요. 날다 가족 여러분, 상잡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끔찍한 살인사건,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신상이 공개가 됐죠. 31살의 전주환이라는 사람인데, 정말 멀쩡하게 생겼는데, 왜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이해가 좀 되질 않아요.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 건 이 사건을 통해서 인식 개선이라는 문제를 좀 한번 돌아보려고 하거든요. 지금 이 사건은 솔직히 일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사건인데 아시다시피 무엇을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스토킹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스토킹. 솔직히 스토킹을 범죄라고 인식하기 시작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예전에 뭐 남자가 여자를 좋아해서 쫓아다니고 뭐 좋아한다 좀 이렇게 집요하게 쫓아다니고 속담이 있듯이 뭐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그게 어떻게 범죄가 될 수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토킹을 범죄로 보지 않았죠 거의. 그리고 2021년도인가? 작년인가? 아마 스토킹 처벌법이라는 게 생겼을 거예요. 정확하게 연도는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서야 이제 법이 생겼어요. 근데 그 법이 제정되고 나서도 법이 너무 허술하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스토킹에 대해서 법은 제정해 놨지만 확실하게 그 법의 역할을 하지 못한 거죠. 정말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저는 제가 같이 일하는 친구한테도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스토킹은 정말 저런 범죄가 왜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다. 아니 상대방 여자가 싫다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그게 굉장히 좀 쪽팔린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받아주지 않는다고 가서 저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다는 게 저로서는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에 있어서 급물살을 탄 계기가 21년도에 있었던 그 세모녀 피살, 세모녀 이제 살인 사건이었죠. 이것도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었고 사건이었고. 뭐 온라인에서 온라인에서 알게 돼가지고 이제 오프라인에서 몇 번 만났는데 뭐 교제하자고 협박을 하고 이제 그 여자가 피하고 이제 거절하고 하다 보니까 앙심을 품고 그 집에 찾아가가지고 여동생을 죽이고 그리고 함께 있던 엄마를 죽이고 기다렸다가 그 상대방 여자도 죽인 사건인데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스토킹 처벌법, 스토킹을 범죄라고 인식하게 된 게 불과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목소리는 나왔죠. 제가 찾아보니까 1999년도에 스토킹 처벌법이 국회에 처음 발의가 됐대요. 22년 만에 법이 만들어졌답니다. 그러니까 이 스토킹을 얼마나 범죄로 보지 않았는지가 굉장히 명확하죠. 이렇게 스토킹이 범죄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는데도 이렇게 긴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꼭 이렇게 누군가 죽어야지만
뭔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그렇게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걸까요? 이건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전에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행동이 필요합니다. 인식 개선의 예를 한번 더 볼게요. 그 앞에 있는 스토킹은 너무 이제 끔찍한 그런 사건들이라서 너무 좀 자극적이고, 인식 개선이 잘 되어진 그런 케이스가 금연이라고 봐요. 금연. 지금 젊으신 분들, 어리신 분들한테 이제 예전에 담배를 어느 곳에서 필 수 있었다고 하면은 잘 안 믿잖아요. 버스 안에서도 정말 폈었거든요. 버스 안에서도 폈고, 지하철, 네, 지하철 기다리면서도 폈고, 지하철에서도 폈고요. 그리고 기차를 기다리면서도 폈고, 그냥 길을 걸어가면서도 폈어요.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이렇게 정말 흡연자가 많았어요. 근데 이 흡연자, 금연에 대해서 이제 담배에 대한 인식 개선의 이제 시발점은 아마 이주일 선생님이 아니셨을까. 아마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이주일이라는 분 정말 최고의 이제 코미디언이었는데, 조금 예전에 유행어가 이제 얼굴이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이런 유행어가 있었어요. 뭐 잘생긴 얼굴은 아니죠. 그러니까 엄청난 이제 흡연을 즐기셨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폐암에 걸리게 되죠. 폐암에 걸리시면서 이제 그 금연 운동에 앞장서시게 됩니다. 그래서 금연 운동에 이제 동참하시면서 그 캠페인 영상도 이제 찍고 그러셨어요. 지금 찾아보면은 이제 아직도 이제 영상이 있을 거예요. 이분이 이제 투병 중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대요. 이렇게 폐암에 걸리고 나니까 이제 진작에 담배를 끊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굉장히 크다. 이분이 이제 굉장히 한 50년대생부터 한 6, 70년대생까지는 아마 이분이 굉장히 좀 영향력이 있는 분이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명한 분이 폐암에 걸리셨고 금연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영상에 자꾸 나와서 이제 담배가 좋지 않은 것이고, 그 각종 병을 유발할 수가 있고 금연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금연에 대한 이제 굉장히 큰 이슈가 됐어요. 그때부터가 시작이 아니었나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 정말 금연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났거든요. 이때 이 담배와 금연에 대한 인식 개선이 굉장히 크게 됐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이렇게 이제 그 금연 그 공익 광고도 찍고 하셨거든요. 담배 맛있습니까? 그거 독약입니다. 요거 이제 타이틀로 해가지고 찍으셨는데 굉장히 그때 좀 강력했어요.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때 이제 금연을 많이 시도를 하셨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이제 인식이 개선되면서 지금은 흡연자들 담배 필 데가 없잖아요. 눈치 보이고 길 가다가 담배 연기가 휙 날리기만 해도 그냥 뒤돌아보고 막 째려보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이제 담배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되어졌어요. 나쁜 것으로, 1급 발암물질이라고. 그렇게 담배는 인식 개선에 성공을 했죠. 자, 그럼 술은 어떨까요? 술이 담배보다 좋은가요? 술도 굉장히
인식 개선이 지금 굉장히 많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이는데, 이게 예전부터 아마 그런 노력은 있었을 거예요. 잘 눈에 비치지 않았고, 지금 뭐 이주일 선생님이 폐암으로, 뭐 흡연 때문에 폐암으로 사망하시면서 그런 게 굉장히 이슈가 되면서, 거기에도 이제 이주일 선생님 죽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내재되어 있는 거고, 술은 하루에 13명씩 술로 사망을 한대요. 사회적 비용도 이제 9.5조나 된다고 하고, 술은 담배보다 낫나요? 아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술 때문에 죽는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술 때문에 그 발생하는 유병률, 병에 걸리는,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가 정말 다른 지역보다도 월등히 높아요. 유병률이. 그리고 술은 1급 발암물질이죠. 이렇게 암 발생 위험도 높습니다. 담배가 술보다 나은가요? 저는 술이 더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술은 가족의 병이라고도 하잖아요. 집안에 술로 인한 알코올 중독자가 한 명 있다 그러면은 그 집안은 말 그대로 풍비박산이 나요. 모두 상처를 받고요. 모든 사람이 괴로워요. 담배는 그렇지 않잖아요. 술도 인식 개선이 분명히 지금 필요한 시점입니다. 꼭 누가 죽어야 하나요? 꼭 누가 죽어야만 음주 문화와 알코올 중독에 대한 인식 개선의 도화선에 불이 붙을 수 있는 건가요? 우리 이제 그만 누가 죽기 전에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죽기 전에 인식 개선해서 좀 더 빨리 음주 문화의 선진국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은 인식 개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어요. 처음에는 좀 너무 무거운 이야기로 시작을 했지만, 이게 스토킹이나 금연이나 금주나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